남편의 사고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보험금 6억을 둘러싼 시어머니의 끝없는 요구, 남편의 숨겨진 과거를 폭로한 낯선 전화, 그리고 믿었던 가족에게서 받은 배신까지 저는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부모, 배우자, 가족이라는 이름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 복잡한 갈등과 상처 속에서도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단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보, 정신 좀 차려봐. 그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아무렇지 않게 아침밥을 먹던 남편은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 응급실에서 내린 의사의 첫마디는 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금 상태가 많이 위중합니다.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남편은 의식을 찾지 못했다. 의사로부터 식물인간 상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눈앞이 캄캄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나는 남편의 병상을 지키는 간병인으로 살아가야 했다. 낮에는 병원, 밤에는 집을 오가며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남편의 간병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를 짓눌렀다. 요즘 어떻게 지내? 괜찮아? 친구의 전화에 나는 울컥하며 답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 남편은 사고 전까지도 내게 상처만 줬던 사람이다. 외도로 얼룩졌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며 이런 남편을 간병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내겐 너무도 아이러니하게 다가왔다. 남편의 보험금 6억 원은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사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시어머니가 보험금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보험금이 나왔다며? 그거 다 내놔야겠어. 그 돈은 내 아들 몫이야. 그날 밤 시어머니의 장문의 카톡 메시지는 내 심장을 후벼 팠다. 남편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돈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의 돈인 양 당당히 요구했다. 어머니, 이건 저희가 필요해서 받은 돈이에요. 네가 뭘 안다고. 그 돈 내 아들이 쓸 돈이야. 시어머니의 전화와 메시지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럴수록 나는 점점 지쳐갔다. 결혼 생활의 회상은 나를 더욱 괴롭혔다. 남편은 한때 완벽한 가장으로 보였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외도가 밝혀졌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너는 잔소리만 하고 내가 집에 오고 싶겠어? 그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했지만 이혼은 쉽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의존하던 남편과의 결혼은 내게 또 다른 족쇄였다. 그런 남편이 지금 내사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다는 사실이 더더욱 씁쓸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며칠 후 시어머니는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또다시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너희가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됐니? 남편한테 받은 게 없다는 말을 하지 마라. 남편을 위해 보험금을 내놓는 게 당연한 일이다. 그 메시지에는 내 삶을 지우는 듯한 문장들이 가득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침묵이 더 무섭게 다가왔다. 대화로 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이 싸움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보험금 6억은 남편의 사고 이후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이 돈은 남편의 병원비와 간병비로 쓰이기 전에 이미 분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듯 보험금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나를 압박했다. 네가 아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그 돈은 내 아들이 받아야 할 몫이야. 어머니, 그 돈은 병원비와 간병비에 필요한 돈이에요. 더 이상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친척들까지 끌어들이며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보험금을 다 차지하려고 한다더라.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 그 말들은 칼처럼 내 마음을 찔렀다. 재산 분쟁은 점점 더 복잡해졌고 나는 스스로 이 싸움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충격적이었다. 남편분이 전에 저한테 돈을 빌렸었어요. 그런데 아직 갚지 않으셨거든요. 뭐라고요? 무슨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녀는 남편이 자신과의 관계에서 사용한 돈을 갚지 않았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남편이 과거 외도에서 쓴 돈으로 빚까지 있었다는 사실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당신이 내 남편과 무슨 관계였는지 몰라도 지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부당해요. 하지만 그녀는 냉정했다. 부당한 건 남편분의 행동이었죠. 그 빚 당신이 해결하세요. 이 사건은 보험금과 재산 분쟁에 또 다른 골칫거리를 추가했다. 나는 남편의 과거가 끝없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녀는 끊임없이 내게 전화를 걸어와 보험금을 요구했고 내가 거절할 때마다 더 격한 말을 내뱉었다. 너 같은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다는 게 한스럽다. 어머니,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게 남편을 위한 건가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왜곡해 전했다. 마을 사람들조차 나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보험금을 다 쓰려고 한다며? 그런 소문은 내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았다. 나는 점점 더 고립되었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남편의 먼 친척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보험금의 일부를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돈은 원래 우리 가족 모두의 몫입니다. 왜 당신 혼자 다 가지려고 합니까? 그 돈은 남편 병원비와 간병비로 사용해야 할 돈입니다. 더 이상 무리한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의 태도는 점점 더 위협적이었다. 그는 나를 법적으로 압박하겠다고 협박하며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신이 법적으로 이 돈을 차지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아찔한 공포감을 느꼈다. 보험금은 나와 남편의 마지막 생명줄이었는데 그조차도 이제 누군가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다. 결국 갈등은 폭발했다. 친척과 시어머니가 함께 집으로 찾아왔고 그들은 내가 보험금을 내놓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이 돈을 혼자 가지겠다고. 감히 우리를 무시해. 저는 남편을 위해 이 돈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이 돈에 욕심을 내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협박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피해를 보고 있는지 생각이나 해보세요. 저는 남편 간병을 하며 제 삶을 포기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돈밖에 안 보이는 겁니까? 나는 그들에게 소리치며 문을 닫아버렸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진 듯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낡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남편이 쓴 편지와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편지는 어떤 여성에게 보내는 글이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도 알잖아.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줘. 모든 게 정리되면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손끝이 떨렸다. 사진 속에는 남편과 예전 빛이 있다며 전화를 건 그 여성이 다정히 웃고 있었다. 남편의 외도는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이어진 관계였던 것이다. 그동안 내가 간병하면서 흘린 눈물이 순식간에 분노로 변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입술을 깨물며 사진과 편지를 손에 꼭 쥐었다. 그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실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과거는 여전히 나를 뒤흔들고 있었다. 남편의 비밀을 알고 난 뒤 병실에서 그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달라졌다. 간병하는 손길마저 무거워졌다. 왜 하필 이런 걸 알게 된 거야?
내 마음은 복잡했다. 남편이 의식이 있다면 물어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침묵 속에 누워 있었다. 병실을 찾아오는 시어머니조차 더 이상 내 마음을 어루만질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보험금에 집착했고 남편의 과거는 모두 모른 척했다. 간병의 현실은 잔혹했다. 남편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 병원비는 점점 쌓여갔다. 시어머니와 가족들로부터의 압박도 계속되었다. 나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는 없어. 나를 위한 길을 찾아야 해. 눈물 속에서 결단의 시간을 보내며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결혼 생활은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다. 남편의 외도, 시어머니의 집착, 그리고 보험금을 둘러싼 갈등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이제는 끝내야 해. 나는 이혼을 결심했다. 주변 사람들은 반대하거나 나를 위로했지만 내 마음은 확고했다.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서 더 이상 희생당하고 싶지 않았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억은 눈물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다. 다시는 이런 상처를 받지 않겠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를 그렇게 시작했다. 그래도 부부의 도리가 있기에 간병을 하며 이혼을 위한 노력으로 남편이 쓰러진 지 7년이 지나 이혼 후 나는 남편과 그의 가족 모두와 연을 끊었다. 병실에서 남편을 떠나는 순간에도 내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나를 위해 떠나는 거야.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겠어. 7년 동안 간병하며 보험금은 몽땅 다 병원비에 사용되었고 나는 친정집에 도움을 요청해 작은 아파트 월세를 구했다. 혼자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것은 내가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해 내린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며 작은 취미를 찾기 시작했다. 화초를 가꾸고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이야. 이제는 아무도 나를 휘두를 수 없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이 선택은 내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남편의 가족도 그의 과거도 모두 뒤로 한 채 내 삶에 집중하고 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더 이상 나를 괴롭히게 둘 수 없어. 혼자 떠난 여행에서 나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강가에 앉아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내 마음속에 묵혀있던 감정을 흘려보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두렵지 않았다.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것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이제는 그 과정마저 소중하게 느껴졌다. 내 삶은 이제 내가 만든다.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마음으로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진정한 자유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길에서 행복을 찾는 것. 그렇게 나는 과거를 뒤로하고 스스로 선택한 자유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졌던 배신과 갈등.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 나아가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아닐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언제나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